오늘은요 삼상 유효 전력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용할 때 적용해도 자꾸 틀리고 뭔가 이상하게 안 맞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단상 유효 전력을 먼저 공부해 보고, 그리고 삼상에서 삼상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 Y 결선과 델타 결선에서 이 전력을 어떻게 계산해 내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력 구하는 걸 자꾸 헷갈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요 단상인 경우 단상 유효 전력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부하라고 하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인덕터가 달려있는 거를 보통 부하라고 합니다. 왜 캐퍼시터 없나요? 왜 없냐면 캐퍼시터는 보통 부하에 안 달죠. 보통 부하가 이제 모터기 때문에 모터는 R과 L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부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항은 R이라고 하고 교류니까요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것을 합쳐가지고 Z라고 하고 얘 이름이 뭐예요? 김씨 아저씨 뭐라고요? 네. 여기 임피던스라고 하죠. 네. 임피던스 Z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임피던스 양단에 걸린 전압,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양단에 걸린 전압을 V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임피던스 안으로 들어온 전류를 전류 I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요 부하, 이제 부하가 이제 계속 하나만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가 있으니까 P1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P1에서 소비되는 유효 전력식은요 양단에 걸린 전압 V죠. 그리고 들어오는 전류 I죠. 그리고 역률,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요. 그리고 여기 그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요 두 개의 값을 갖고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래 제곱 더하기 유도성 리액턴스 제곱 루트 씌우고 분의 R, 이렇게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부하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을 때, 단상이었을 때 단상 유효 전력에 대한 식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요 삼상 유효 전력의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삼상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가 그림이 있는데, 자 먼저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Y 결선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따가져 올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 첫 번째로는 Y 결선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 결선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살펴본다고 했죠. 첫 번째는 Y 결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하가 하나가 보이죠? 먼저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에 대한 식을 계산해보고 그리고 삼상으로 좀 확장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부하가 하나니까요. 자, P1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자 V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삼상이 나오면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상전압은 상에 걸린 거, 선은 선에 걸린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은 여기 보면 상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죠. 여기 걸린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 자, 상전압이라고 한다. 상전압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게 선이에요. 선 세 개 보이죠? 여기 걸리는 전압들이 다 선간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은 영어로 VP라고 하고 여기 흘러 들어온 전류, 상전류 IP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에 걸린 전압, 상전압 VP 보시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전류, 상전류 IP 보이시죠?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부하에서 발생하는 소비되는 전력은요. 자,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자, VP 곱하기 IP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부하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으니까 이런 P1이 지금 총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세 군데서 발생하는 유효 전력 P3는 3P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VP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이나 전류는 보통 이렇게 상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선간, 또 선간 전류, 선간 전압 요 값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요식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선간 전압 V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간 전류 IL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간 값이랑 상값을 비교해 보면, 자, 일단 상전류, 선간 전류 요거는 지금 통로가 같으니까 여기 값은 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상전압하고요, 선간 전압은 어때요? 같아 보이지 않죠? 다르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압이든 전류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선간 값이 크다. 여기 ECRC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상값하고 선간값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다고요? 선간값이 크다고요. 예. 딱 보세요. 여기 요 전압 두 개 합쳐진 게 왠지 요 전압일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물론 똑같이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충 보면 선간값이 무조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자,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그러니까 선간값하고 상전압 상값하고 만약에 같으면 같은데 만약 틀린 경우는 무조건 루트 3배 큽니다. 뭐가 더 크다고 했어요? 박시아 씨? 네? 뭐예요? 네, 선간값이 더 크다고 했죠. 네, 꼭 유념하세요.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전류하고 선간전류는 같죠. 그러니까 같은데 여기 상전압하고 선간전압은 틀려 보이죠. 그러니 항상 요 값이 더 크다. 얼마 더 크냐? 무조건 루트 3만큼 크다. 네, 무조건 루트 3만큼 크다. 그래서 상전압이 선간전압에 대해서 이게 루트 3배만 곱해주어야 같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간전류와 상전류는 똑같다. 요 두 가지 식을요 여기 위식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P3는 3 곱하기 선간전압 여기 루트 3 곱하기 선간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바뀌죠. 그랬을 때, 자, 여기 식을 정리해주면 얘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로 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 결선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두 번째 델타 결선에 대해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 자, 델타 결선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델타 결선도 차곡차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에서도 부하가 이렇게 3개가 있죠. 하나의 부하에 대해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하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소비되는 전력이 P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 여기를 상전압이니까 VP라고 하고, 이때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상에 흐르는 전류니까 상전류 IP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상전압 VP 그리고 상전류 IP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하 부하 하나의 전력은 양단에 걸린 전압 VP, 들어온 전류 IP,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3상에 대한 전력을 구할 거니까 부하가 지금 3개가 있죠. 그래서 P1이 지금 똑같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자, 그래서 3개 P3라는 3상 유효 전력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1이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P, I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값들은 상값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간값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합니다. 우리는 자, 정시아 씨, 자, 잘 집중하세요. 자, 선간값하고 상값하고 뭐가 더 크다? 무조건 크게 되면 선간값이 크다. 그럼 얼마만큼 선간값이 크다? 얼마만큼? 루트 3배만큼. 이렇게 좀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여기 보시면 선간 전압이 여기죠. 여기가 선간 전압, 그리고 여기가 선간 전류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간 전압하고 상 전압하고 어때요? 지금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여기는 같고, 그래서 VL과 VP는 같다. 하지만 여기 선간 전류하고요 상 전류는 좀 다르죠. 그럼 무조건 뭐가 더 크다? 선간 값이 크다. 얼마만큼 크다? 루트 3배만큼 크다. 그래서 선간 전류는 상 전류의 루트 3배만큼 크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 식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P3는 3 곱하기 VL 곱하기 IL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식을 정리를 하면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온 공식을 갖고 좀 평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델타 결선에 대한 것도 해봤어요. Y 결선일 때 나왔던 식이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였고요. 델타 결선일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로 삼상 유효 전력을 우리가 계산해내는 식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아까 단상일 때는 그냥 VI 코사인 세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어떤 개념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단상이었을 때는 우리가 선간값, 상값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 삼상으로 바뀌면서 선간상에 대한 개념이 생겼죠. 이게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삼상 유효 전력식은 자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인데 실제 여기 있는 값은 무슨 값을 써야 한다? 정시아 씨 뭐라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선간값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으면, 특별하게 문제에서 이거 상값이야 라고 말이 없으면 무조건 무슨 값이다? 선간값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간값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요 식에 넣으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삼상 유효 전력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